스타리아 투명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스타리아 어느 곳이 부식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를 보면요, 여기 용접 부분에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여기 노란빛으로 보이는 거 페인트 까져 있고요. 로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페인트가 까져 있죠.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부 세차를 하거나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부식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을 보면 여기 앞쪽 부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죠. 군데군데 빠진 데 많이 있고요. 여기 측면 보겠습니다. 측면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빠진 곳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 방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뒤쪽 서스펜션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서스펜션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는 다 까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이런 곳 노란빛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부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쪽 안쪽 부분도 노란빛으로 보이죠. 모두 다 부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캠핑카로 개조가 되어버리면 다른 차에 비해서 부식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곳 자르고 붙이고 뚫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식은 잘 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품 전체는 부식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차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물을 뿌리면 녹이 번지죠. 그래서 철에다 물을 뿌려서 자동차 녹 방지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자자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로 된 곳에 물을 뿌리면 녹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 전기장치, 센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기장치 많이 있는데 빗길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압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방수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가 조금만 안 되어 있어도 바로 그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죠.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 마찬가지죠.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은 부식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놔두다 보면 부품 전체의 부식은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노란빛으로 보입니다. 그럼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스타리아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바퀴 주변은 눈길 주행을 해보면 이곳이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볼트든 너트든 모두 코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은 반드시 방청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스킹이 필요한 곳은 아니죠.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고 싶으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시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눈길 주행을 하면 이 안쪽으로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여기 이런 접합 부분,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자동차 녹방지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머무는 작은 틈새, 접합 부분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머플러 코팅 모두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열 온도가 낮아버리면 여기 내구성이 잘 안 나오니까요. 최소 600도 정도는 돼야지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곳 볼트, 너트,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는 곳이죠.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고 싶으면 여기 차체와 부싱이 만나는 작은 틈새 이런 곳으로 염화칼슘이 스며들어가니까요. 그런 곳에 뿌리는 작업이 아닌 흠뻑 적시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요즘 차량 언더코팅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적은 지역이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 녹방지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은 강원도나 서울, 경기 지역은 반드시 부식 방지가 필요하죠. 자동차 부식은 염화칼슘 사용량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러면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기 히터 파이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이 부식이 잘 되죠. 고무와 파이프가 만나는 작은 틈새 이런 곳이 부식이 아주 잘 됩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그럼 부식될 리가 없겠죠.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이런 전기장치 부분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하고요. 철로 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스타리아 엔진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음이 깔끔하죠. 여기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전기장치, 센서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커넥터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수리시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